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혼선이 있으실 것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 놀이 실행 자료집에 대해서 그래서 학원하고 같이 이제 잘 상의해서 무료로 특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혼선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저의 오늘의 강의의 그 방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방향은 우선 놀이 실행 자료집을 이제 다 사이트에 또 올려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한 권씩 다 이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전체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포커스는 4부에 있습니다. 4부.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 이 부분을 총 수업 사례가 6개가 나오는데, 이 수업 사례 6개에 대해서 어떤 수업인지, 이것이 과연 어떤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반해서 놀이 중심 수업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 2, 3부도 이제 간략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1, 2, 3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의 논술 1 수업에서 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미 다루었고, 이제 논술 2에서 또 자세히 다룰 거고, 그래서 1, 2, 3부도 이제 개괄적으로 훑어보긴 하겠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4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 수업 목표를 좀 제시를 한다면, 자, 오늘 전체의 수업 목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이 놀이 실행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수업 사례, 그렇죠? 수업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수업 사례 분석을 제가 하는 것이고, 원래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 목표를 써야 되는데,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수업 사례, 6가지의 수업 사례가 나오는데, 그 수업에 내재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알 수 있다. 자, 말할 수 있다까지 돼야 되겠죠? 사실은 알 수 있다보다는 말할 수 있다, 가시적으로. 자, 선생님들께서 이 이제 놀이 실행 자료집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물론 이해가 가시겠지만은 이 상태로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왜 이런 놀이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이걸 샘플로 해서 어떤 놀이를 짜야 할지 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각각의 수업들이 대표적인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나 이 수업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짜여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수업 사례를 읽어본다 할지라도, 제4부에 나와 있는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를 읽어본다 할지라도 선생님들께서 이 샘플이 있는 것은 읽어볼 수 있지만 과연 이 수업이 왜 이렇게 짜여져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론적인 배경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6가지 수업 샘플을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3차 시에 걸쳐서 이 6가지 수업 샘플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지막 5차 시, 6차 시에 걸쳐서는 이와 같은 수업을 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수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커다란 매뉴얼 몇 가지를 조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면 이 매뉴얼에 따라서 나도 그죠, 놀이 중심 수업을, 어떤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나도 놀이 중심 수업을 짤 수 있다. 그게 이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나시면 놀이 중심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게 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이 중심 수업을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이 프로그램을 먼저 숙지하시고, 수업 프로그램을 제가 6가지 소개를 합니다.
6가지 소개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6가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교재 안에 내포되어 있는 6가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를 일단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5차시, 6차시에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샘플, 그쵸? 매뉴얼 2가지를 좀 큰 거 2가지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매뉴얼에 따라서 놀이 중심 수업을 나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 일단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이 수업을 알아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앞에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의 역할,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협력자로서의 교사인데, 도대체 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놀이 지원자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왜 협력자로서 가정과 지역은 왜 연계를 해야 되는지, 이전에도 연계했는데 왜 또 연계하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전에 논술 수업에서는 1, 2, 3부, 그죠? 그러니까 개정 누리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또 협력자로서의 교사, 이런 부분들만 따로 떼서 자세히 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교사의 역할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사의 역할이 이전에도 있었던 걸 새롭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이전에 누리과정에서도 그 놀이를 지원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가정연계, 지역연계 하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왜 강조하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 수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수업이 놀이 중심 수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유아교육 프로그램 6가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거 하나가 레지오 에밀리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죠? 레지오 에밀리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교사의 역할이 충실하지 않으면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놀이 지원자예요. 레지오 에밀리아에서의 교사는 놀이 지원자입니다. 그리고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이 이제 이태리에 있는 그런 한 마을이잖아요. 레지오 에밀리아에 있는 그런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사회와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부모님과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놀이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만 이제 사실은 이 놀이 중심 수업 부분을 논술 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없고, 수업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전 단계에서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한 공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놀이 중심 수업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 교사의 역할이 달라진 게.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책의 핵심은, 놀이 실행 자료의 핵심은 제4부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사가 진짜 놀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공부했다면. 자, 그래서 이 놀이 실행을 위해서, 결국은 놀이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 놀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포커스가 제4부예요. 이 놀이 중심 수업, 놀이 실행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놀이 실행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달라지는 부분, 이렇게 역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목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 누리과정의 교사의 역할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부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3차시에 걸쳐서 두 개씩 이렇게 묶었어요. 비슷한 수업끼리.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5차시와 6차시에는 놀이 중심 수업의 매뉴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계획하기로는 6가지 샘플 매뉴얼을 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 근데 오늘 수업 한 번만으로 그것까지 진도를 나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만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이 실행 자료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뭔지,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수업 목표를 쓰다가 말았는데, 첫 번째, 수업에 내재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각각의 6가지 사례들을 보시면서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놀이 중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놀이 중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뭐냐 하면 이 놀이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 교사의 역할 변화를 말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목표입니다. 말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표는 전체적인 저의 수업은 제4부, 그죠? 놀이 실행 자료집 제4부 중심으로 요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제4부. 그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전개를 할 것이고,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달성해야 되는 수업 목표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수업에 내재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여기 각각의 6가지 샘플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놀이 중심 수업을 나도 구성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놀이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왜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변화되는지, 놀이 실행 때문에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놀이가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를 아시면 자연스럽게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내용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다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첫째 시간 개정놀이과정과 교사의 역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서론처럼 공부를 조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자료가,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수업 자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갈등을 많이 했어요. 분량을 얼만큼 줄여야 되나 많이 갈등을 했는데, 사실은 이 수업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놀이 중심 수업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시는 거나 마찬가지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그동안 공부했어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이제 다시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처음 배운다,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줄이느라고 줄였는데도 한 차시당 약 한 10페이지 분량이 원고가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실 자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제가 마음에 부담도 되고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이 실행 자료집의 그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아무리 빼도 선생님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차시당 한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원고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서 밑줄 그으시면서 이렇게 조금 같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특강을 전체 요약 정리를 좀 간략하게 했어요. 그거는 전체 6차 시에 걸쳐서 진행됐던 내용을 한 3페이지 뭐 이 정도에 걸쳐서 제가 줄였습니다. 그걸 전체로 이따가 리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놀이 실행 적용 문제를 제가 몇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끝난 이후에 그 부분은 혼자서 작성을 조금 해보시면서 그거를 채울 수 있다면 오늘 특강을 잘 들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오늘은 이제 놀이 실행 자료집 이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하루만으로 이걸 다 본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4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말씀드린 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저의 후속 수업, 논술 수업과 그다음에 교육과정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들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 실행 자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과정 시험, 논술 시험에도 다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1차를 붙고 나서 2차에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도 생산해서 풀려드릴 것이고요. 나중에 수업 실현하실 때도 이런 식의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걸음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시에 해당 원고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개정 누리 과정에
그런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냥 이제 이 부분은 키워드만 쭉 밑줄을 긋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정 누리과정 관련된 내용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의 다양성, 이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죠?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 이것까지 다 필기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성격이 일단 국가수준, 근데 그래도 이거는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있는데,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 그쵸? 우리 개정 누리과정 집에 그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뭐냐 하면, 국가 수준의, 그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이걸 천명하고 있어요. 마치 초등, 중등 교육처럼 공교육에 준하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고 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관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고 지역과 기관의 자율성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연계가 이루어지고 국가 수준, 이렇게 국가 수준, 지역, 기관 이렇게 연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역은 어떤 얘기입니까? 시도교육청 수준. 그렇죠? 시도교육청 수준에도 자율성을 줬어요. 국가교육과정이지만 과거처럼 교사용 지침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해서 이대로 하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비워놨어요. 큰 틀만 정하고 국가 수준에서. 자, 그 다음에 지역 수준. 이렇게 지역 수준에서도 많은 거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라 하면 개별 유치원이죠. 유치원과 유아들을 직접 담당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둔 것이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 창의적, 감성, 더불어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유아교육 프로그램 안에 그런 이제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안에서 기르려고 하는 인간이 바로 이런 인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미 수업이라든지 레지오 에밀리아라든지 예술성, 그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감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뭐 이런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적도 보시면 놀이를 통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놀이를 통해서 바른 인성을 길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목표도 이제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실은 뒤에 있는 교수학습과 이제 평가 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다른 부분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이거 잘 정리해놨으니까 좀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고요. 교수학습 부분에서 보시면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이렇게 그렇죠. 교수학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오늘 수업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부분이에요. 교수학습하고 평가.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오늘은 포커스가 조금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놀이 지원 사례 요거를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학습 이 부분을 보신다면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게 굉장히 포커스예요. 잘 아시겠지만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놀이를 통해 배우는 거. 과거에는 그럼 놀이를 통해 안 배웠나? 놀이를 통해 배웠죠. 과거의 교육과정도 놀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놀이를 통해 배우는 거하고 지금 놀이를 통해 배우는 거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 놀이를 통해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심 선생님이 그쵸 달성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우리가 제시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그죠 300가지가 넘는 내용들을 유아들한테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성시키기 위한 그때는 그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기존에는 놀이가 그죠 어떤 수업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놀이였어요. 그런 식으로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거였습니다. 과거에는 놀이가 수단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300가지가 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놀이를 생각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현재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현재에는 그죠? 개정 놀이 과정에서는 놀이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죠?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놀이가 수단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고 유아들은 놀이가 삶이고 놀이가 그들의 라이프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존재 그 자체예요.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커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들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선생님의 영역은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놀이. 자유놀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사가 계획한 활동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계획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계획한 활동. 여기에 이르기까지 쭉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놀이의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놀이의 흐름이라고 하죠. 흐름. 그렇죠?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놀이에서 출발하고 계획된 활동도 그 속에 조금 내재되어 있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다시 놀이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기존에는 놀이가 수단이었으나 이제는 놀이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 안에는 그럼 유아들을 자유방임으로 그냥 풀어놓고 선생님은 그냥 놀면 되나?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쉬는 시간에 왁자질 걸 떠들고 막 말썽도 가끔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유아를 놔두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 안에는 자유놀이부터 시작해서 자유선택놀이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자유놀이부터 자유놀이는 한마디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죠?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제한도. 이 자유놀이에서 자유를 주는 거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그렇죠? 그래서 놀 자유를 유아들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이게 자유놀이에요. 그렇죠?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여기서 영역별로 이 영역에서만 놀아라. 몇 시부터 자유선택 시간 요 시간까지만 놀아라.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자, 놀 자유를 주는 이것이 자유놀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비구조화된 놀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간에 뭐 협동놀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협동놀이, 견학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조화된 놀이로 또 연결이 되고 이것이 이제 선생님께서 계획한 어떤 굉장히 구조화된 어떤 놀이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가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중요한 성격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 지역, 기관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지역과 기관의 자율성을 준 교육과정이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교수학습 부분인데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는 자유놀이부터 시작해서 교사가 계획한 놀이까지 쭉 이어지는 맥락적인 놀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놀이는 기존하고는 좀 달라졌다. 기존에는 놀이가 수단이었으나 현재에는 놀이가 그 자체가 목적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5개 영역이 통합되었다. 그렇죠? 몇 가지 특징은 조금 더 쓰긴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령도 이제 통합도 물론 있지만 영역 통합. 그렇죠? 영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역 통합. 자, 영역을 딱딱 구분해 놓을 것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 자유를 좀 침해하게 돼요. 공간도 침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영역 통합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연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통합학급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통합교육, 장애 통합교육이죠. 그렇죠? 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유아들을 차별해서 갈라놓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유아들은 차별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아이가 말썽장이라고 아니면 이 아이가 여성이라고 남성이라고 아니면 키가 작다고 키가 크다고 뭐 이런 이유에 의해서 차별당하지 않는 것처럼 이 아이가 장애아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통합학급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미 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학급을 운영할 때의 수업도 6가지 우리 제4부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에 있는 제4부에 통합학급에서의 수업 이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통합하고 연령과 이런 모든 것들의 차별을 배제한다, 차별을 없앤다 이런 생각들이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전개할 때 선생님들께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하실 부분은 이제 경험과 그죠, 유아의 경험과 연계를 시키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짜야 되는 겁니다. 짜야 되는데 이전하고는 다르게 짜는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짰습니까? 계획된 수업을 진행했어요. 교사 중심의 계획된 수업,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죠, 발현적 교육과정, 나타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만드시지만은 중간중간에 수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은 계획된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유아 중심의 발현적 교육과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고 교수학습 부분이 이제 이렇게 조금 변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아한테 체험시켜야 할 내용들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가. 자, 평가도 조금 이제 달라졌죠. 자, 누리과정의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같은 경우에 평가의 그런 중점 사항도 기존하고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기존은 어떤 유아에 대한 성취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어디 썼습니까? 유치원 평가나 교사 평가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아니고 이제 수업을 해가면서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하는 겁니다. 누리과정 운영 평가. 물론 이제 유아평가도 조금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유아 성취평가는 전혀 안 할 수 없지만 이제 핵심적인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리과정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한 내용들을 다시 수업에 피드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음 페이지에 놀이와 교육의 연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큰 방향을 정리했고 지금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변화한 교육의 방향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사도 변화해야 되는 거겠죠? 교육과정이 변화했다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그죠, 놀이 중심, 자유놀이 중심의 어떤 교육, 놀이 중심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놀이와 교육의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상, 성인들의 고정관념상 놀이와 교육은 굉장히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놀이과정에서 생각했던 선생님들의 생각 같은 경우에도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놀이를 통해서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배려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공부 따로 놀이 따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놀이는 공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괄호 2번에 보시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와 교육 간의 의미 있는 접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선생님들의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고민하는 겁니까? 여기 있죠. 괄호 1번에 유아 중심에 대한 고민.
유아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논술 수업에서 유아 중심이 무슨 뜻인지 함께 같이 공부하고 글도 써봤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거는 보지 않고요. 전체적인 교사의 역할 측면에서 유아 중심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은 유아 중심으로 내버려 두면 이제는 교사가 계획하고 교사가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아들이 그냥 놀기만 하면 저절로 교육되나?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자, 놀기만 하면 저절로 교육된다는 건가? 그럼 나는 뭐 해? 그냥 있으면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아 중심, 놀기만 하면 저절로 교육하는가, 놀이 중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아들이 놀긴 노는데 자유놀이입니다. 자, 자유놀이라고 하는 것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보면 지나친 교사 주도의 교육을 좀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유놀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 자유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구조화된 놀이예요. 비구조화된 놀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구조화된 놀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교사가 계획하지 않은 교육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발현적, 그렇죠? 이거 비구조화된 놀이고 놀이가 이제 발현적이에요. 인위적, 계획된, 발현적하고 반대는 계획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획은 그럼 아예 무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다. 계획 아예 안 세우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사용 지침서대로 수업을 했어요. 이전에 이제 국가에서 교사용 지침서를 배포를 했더니 교사용 지침서대로 일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사용 지침서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률적인 교육, 그죠? 지나치게 계획된 놀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률적이고 지나치게 계획된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 계획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놀이 실행 자료집에도 이제 뒤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에 보면은 교육 계획을 뭐 일일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줄 그어 놓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나가서 강아지 풀을 관찰하기로 했다. 강아지 풀 관찰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죠? 강아지 풀 관찰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지워 놓은 거 이런 게 있어요. 하려고 했지만 지운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 풀 관찰 대신에 뭘 했냐 하면은 물놀이를 좀 더 한 거죠. 물놀이를 조금 더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일 계획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교육 계획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계획에 있어서 교사용 지침서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률적이고 계획된 놀이를 선생님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교육시킬 내용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이걸 다 시켜야 돼? 유아들이 헉헉대면서 따라오게끔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성실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남보다 내가 유아들을 안 가르치는 교사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니까 보통 이제 책임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헉헉대면서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유아들도 유치원 가서 헉헉대고 공부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교육계획을 유아들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경험해야 할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교육계획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기만 하면 저절로 교육이 되나 이거에 대한 답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냐 하면 자유놀이를 하도록 선생님들이 교육계획을 세우시는 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계획을 세우는 방향이 과거처럼 교사용 지침서에 의한 일률적인 계획된 놀이가 아니라
교육계획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절로 교육되는 것은 아니고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생님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계획 여기 두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보시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정에 적합한, 교육계획의 유연성하고도 맞지만 각 유치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과거에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전혀 여지가 없겠고, 국가에서 유치원 교실 한 교실에서 뭘 해야 되는 것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내려보내고 선생님들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치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의 실정에 적합하게끔 융통성을 두고 니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무계획이 제일 좋은 계획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기관의 실정에 맞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이게 뭐냐 하면 기관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기관의 실정, 기관에 소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치원 교사, 원장님 포함, 교사들, 그 다음에 유아, 학부모,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다 보입니까? 카메라에. 요 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해요. 자, 그리고, 그죠? 교사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죠. 학습 공동체, 교사의 학습 공동체. 이렇게 해야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나름대로의 자율성 있는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률적인 그런 놀이를 전국에 있는 유아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논다는 건 그건 놀이가 아니죠. 그렇죠? 놀이는 비구조화된 놀이, 발현적인 자유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선생님들이 교육계획을 이전보다 더 잘 세우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교육과정이면서,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면서 시도 지역교육청과 각 유치원들의 자율성과 연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관 실정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 교사, 유아, 학부모가 다 같이 공동체의 개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누리과정 여기 실행 자료집에도 나오지만 교사들끼리 뭐 합니까? 학습 공동체 만들죠. 학습 공동체 운영해요. 그렇죠?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놀이를 어떻게 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같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들도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참여시키는 겁니다.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유능한 유아로서의 유아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학부모들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놀이의 의미라든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중심의 교육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보내던 어떤 형식적인 가정통신문 이런 것이 아니라 놀이에 대해서 잘 공유하고 놀이가 어떤 것인지 같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실 같은 교사들끼리는 놀이에 대해서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유치원 공동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그게 아니라 유치원 공동체로서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연계, 가정 연계, 그 다음에 이 놀이는 밖으로도 막 확장되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지역사회 연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자율성과 공동체로서 함께 굴러가야만 기관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중심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놀기만 하면 저절로 교육이 된다는 거구나,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구나. 아닙니다. 노예요. 관점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놀이를, 그죠? 굉장히 이제 확대하는 영역이 자유놀이예요. 비구조화된 놀이, 발현적 놀이입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가 자유놀이도 조금 공부를 나중에 할 거고요. 자유놀이가 확대됐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계획한 놀이보다는.
자, 그리고 교육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교사용 지침서에 따른 일률적인 계획된 완전히 타이트한 선생님이 고칠 여지는 전혀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세워놓으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교육계획이 아닙니다. 교육계획의 유연성, 그리고 유연성 측면에서 기관 실정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기관 실정에 적합한 교육계획 안에는 교사의 자율성, 이것이 최대한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관에 맞는, 기관 실정에 맞는 이라는 것은 교사, 유아, 학부모의 실정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련 주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개정 누리과정의 역할 보면 3부에 협력자로서의 교사 보시면은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지역 지원 체계와 함께하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런 기관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제 요거 지금 유아 중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공부를 하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교육과정을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놀이 중심에 대한 고민이 또 있죠. 그렇죠? 놀이 중심. 선생님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유아 중심이지만 선생님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관점과 태도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놀이 중심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건 뭡니까? 그렇다면 놀이를 통해서만 교육을 해야 되나? 오직 놀이를 통해서만, 온리 놀이? 그쵸? 당연히 답은 노입니다, 이것도. 놀이를 통해서만 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놀이를 주요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해요. 교수학습 방법으로. 놀이를 주요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예를 들면 니은, 그죠? 1번, 동그라미 1번에 니은이 있습니다. 봄을 교육하는 거예요. 봄을 교육할 일이 있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아들이 막 놀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에 나가서 놀면서, 선생님 이 꽃 보세요 하면 이제 봄이 되면 봄의 특징이 있잖아요. 나비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생활 주제인 봄이 이번 주에 공부해야 될 차례이기 때문에 봄을 공부시켰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놀이를 주요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방과로 1회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놀이를 주요 교수학습 방법으로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기존 누리과정에서는 교사들이 생활 주제에 따라 흥미 영역을 구성했어요. 생활 영역은 이제 지침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생활 영역에 따라서 흥미를 딱 이제, 그죠? 생활 주제에 따라서 흥미 영역을 구성합니다. 유아들은 그때 그게 관심 없고 딴 게 관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관없이 그냥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선택 활동 시간의 운영을 통해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유아가 선택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선택권을 굉장히 제한한 놀이였다는 것이 자유선택 놀이에 지금 비판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점이요.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문제점이었다. 물론 이제 자유선택 놀이를 실시하게 된 배경, 그렇죠. 도입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유아교육이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이라고 하면서 유아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자유선택 활동, 말은 자유선택 활동인데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는 활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유아가, 그죠, 관심과 흥미, 욕구 이런 것들이 유아의 관심과 흥미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사가 일방적으로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계획, 교사의 일방적 계획을 피하는 겁니다. 놀이를 통해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교사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한 수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현되는 걸 보면서
어때요? 이제 유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자유놀이의 강조 뭐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기억에 있는 것처럼 크리넥스 통해서 막 휴지를 계속 뽑으면서 깔깔대고 웃는 너무 좋아하는 유아가 있거든요. 그죠? 그냥 계속 크리넥스 통해서 얘가 크리넥스만 잔뜩 뽑아서 다 버리게 그렇게 놔두는 것은 유아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거기서 출발해서 그 관심, 그죠?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얘가 막 그죠? 크리넥스 뽑으면서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죠. 자, 그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른 교육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발현적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놀이는 제가 논술 원에서 굉장히 좀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에 공부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자유놀이만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놀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서 자유놀이가 의미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현적 교육이거든요. 뭐가 발현됐어요, 지금? 그죠? 발현적 교육 과정이에요. 인위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발현됐습니까? 흥미와 관심이 막 발현됐어요. 그냥 놔뒀는데 저절로 생긴 거예요. 크리넥스 뽑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어떤 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벽돌 블록을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높게 쌓고 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거부터 시작됐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다른 계획을 해가면서 어떤 계획된 교육과정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현적 교육과정에서 시작해서 놀이의 스펙트럼을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이의 스펙트럼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연속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하고 이제 뒤에 나중에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속선상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비구조화된 놀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조화된 계획된 활동까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누가 핵심이에요? 유아의 흥미. 그죠? 여기서 발현해요. 여기서 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발현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스펙트럼을 쭉 이렇게 형성하는 것은 선생님의 교육 계획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구조화를 시켜서 또 다른 놀이를 시키는 거예요. 막 크리넥스를 뽑았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이제 크리넥스 이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뭐 그걸 띠를 만들어서 노는 놀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엔 선생님이 어떻게 미술 활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술 활동을 시킨다는 건 좀 유아들이 재미있는 미술 활동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이어지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리넥스를 물에 담궈서 염색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놀이로, 다음 놀이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놀이를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선생님이 무엇을 구성하셔야 됩니까? 놀이의 스펙트럼. 놀이를 하나의 연속체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하시는 그런 계획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교육이 이루어지나 노였어요. 놀이 중심. 오직 그러면 유아들이 자유놀이만 계속 아무 의미도 없이 휴지만 크리넥스 통해서 크리넥스만 뽑게 하는 것이 자유놀이인가 놀이 중심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유아의 생각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놀이의 스펙트럼을 구성해 주는 거. 비구조화부터 시작해서 그죠, 중간 지대, 그 다음에 구조화는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형성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넓어지게 도와주는 것은 우리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교사의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좀 변화라는 거죠.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놀이와 교육을 연속체 또는 스펙트럼으로 보는 관점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 놀이와 공부, 이거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가 아닌 거예요.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색깔이 점점 진해졌다가 점점 흐려졌다가 하는 그런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사가 그죠,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기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누구도 수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딸려가는 존재는 없어요. 이 공동체에서는. 그렇죠? 우리 지금 유아교육 공동체, 부모님, 유아, 교사, 누구도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서로를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고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육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그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동안 교사 주도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반성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놀이와 교육의 연계가 유아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 주도의 가치를 존중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놀이 실행 자료집에 이제 써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유아 중심의 유아의 의견을 반영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민이 또 있었어요. 세 번째 고민 여기에 보시면 좀 지우면 세 번째 고민이 자율성, 그렇죠? 교육 현장 세 번째 보시면 지금 이제 교육 현장에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놀이 중심,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그다음에 교육 현장의 자율성에 관한 고민, 그렇죠? 교육 현장의 자율성.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줬더니 선생님들께서 그죠? 교육과정을 나한테 만들으라고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으신 거죠. 언제, 어떻게 자율성을 가져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데 자, 우리 이 부분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죠? 너무 또 한꺼번에 공부를 많이 하면 조금 힘드시니까 한 5분 정도 쉬시고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